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맞춤 강좌는 기관 관리, 대상자 관리, 계획 진행 실적, 급여 관리, 보고서 통계, 재무회계, 커뮤니티 탑 메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메뉴가 기관 관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관 관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관 관리를 누르시면 왼쪽에 세로로 된 메뉴가 보이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기관 조회. 이 화면이 기본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대부분 처음 기관 저희 쪽에 맞춤 광장 등록을 하실 때에는 기관 기호가 나오신 상태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기 때문에 기관 기호와 기관명 정도만 들어가 있을 거고 나머지는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이제 나머지 항목들을 채워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전화번호 같은 경우 저희가 문의가 오거나 뭐 연락을 원하실 때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는데 이 번호가 이제 잘못돼 있거나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화번호는 가급적 맞춤 돌봄을 하시는 그 전화번호로 넣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전화번호, 이 기관 정보에서 주로 쓰시는 게 이 로고나 직인, 이 직인 같은 경우 등록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직원 조회에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찍을 때 직인이 프린트가 되기 때문에 직인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이제 등록을 해 놓으시면 편하게 쓰실 수 있겠죠. 그리고 사회복지사 근무 시간, 출근, 퇴근, 그다음에 내근 지원사, 출근, 퇴근, 생활 지원사는 굳이 여기 입력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걸 입력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근태 관리에서 또 요 쓰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 놓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 인가 조건의 인가 조건 설정 부분 있지요. 이 설정은 음, 그 연월별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적용 기간을 이번에 2023년 1월부터 또 새롭게 이걸 넣어놓게 되면 이 대상자, 이건 인가 조건 대상자, 이거는 상단에 이 배정 인원 있잖아요. 이 부분에 보이는 거예요. 간혹 이 배정 인원이 안 들어간다 혹은 이걸 어디서 바꾸느냐 연락들이 오는데 그거는 기관조에서 인가 조건 설정에 들어가셔서 요거를 새롭게 뭐 연이 바뀌어서 이게 또 새로 인가가 바뀌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인원을 넣으시고 그다음에 적용 기간 넣으시고 적용을 저장을 하시면 여기 또 한 줄이 이력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가 조건 설정을 하셔서 이 배정 인원 관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 아래 뭐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정리금 이거는 디폴트 값이 정해져 있긴 한데 이건 기관별로 따로 관리하실 수 있는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기관별로 뭐 따로 적용을 하신다면 이걸 바꿔서 적용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 급여 지급일 혹시 급여를 이제 맞춤 광장에서 쓰시는 기관들은 급여 관리해 보면 급여 조정에 저희 급여 명세를 뽑는 부분이 있는데 이 명세서 출력할 때 여기 급여 지급일 이 부분에 찍히는 부분이에요. 지급일. 그래서 이 지급일도 이제 바꾸고 싶은데 어디서 바꾸느냐 문의가 오시는데 그럴 때는 기관 관리에 급여 지급일 여기서 날짜 지정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게 당월에만 지급이 되는 기관이 있어서 처음엔 당월만 만들었다가 2월 초에 지급이 되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2월 거를 뭐 1월 5일 날 준다? 그러면 이걸로 해서 뭐 앞에 5일로 바꾸셔도 되고요. 대부분은 당월로 말쯤 이렇게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결제란, 이 결제란은 나중에 재무 회계를 쓰시는 기관들 같은 경우 거기에 이제 결제 칸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표시를 하는 그 칸 수를 정해주고 결제란이 4일 때는 서명란도 4개가 되겠죠. 담당, 팀장, 과장, 관장. 근데 우리는 뭐 팀장이 없다 그러면 이걸 3으로 바꾸고 팀장을 지우고 과장하고 관장만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제란과 이 결제 칸의 이름은 동일시해서 나와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게 수정이 끝났으면 우측 상단의 저장 버튼 눌러주셔야겠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부서 관리. 이 부서 관리는 이제 직원 조회를 해보시면 여기 아무나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제 부서가 나와요. 여기 지금 1팀, 2팀만 컴버박스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 부서 관리에서 2개를 넣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노임 맞춤 돌봄 3팀이 추가가 되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3팀으로 해서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저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직원 조회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 부서에 하나가 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부서나 직위를 이제 늘려주고 콤보박스에 만들어주는 게 부서관리다. 이 직위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직위가 시설장, 내근지원사, 생활지원사 세 개만 존재하니 이 직위관리에서 들여다보면 세 개가 나와 있겠죠. 그래서 직위도 뭔가 추가가 된다. 그럼 여기서 추가해서 추가를 하면 네 개가 될 것이고 우리 직원조회에 가서 또 여기 직위를 본다면 그때도 네 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부서관리나 직위관리는 직원조회에서 콤보박스에 나오는 그 항목을 관리하는 그런 메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상계좌 세금계산서. 이거는 처음 1회 만들고 거의 쓸 일이 없으실 텐데 이게 기관 관리에도 있지만 저희 커뮤니티에도 똑같은 메뉴가 있어요. 이건 동일한 메뉴니까 어디에서 입력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가상계좌, 왼쪽이 가상계좌란, 오른쪽이 세금계산서란. 그래서 여기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면 되세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1회 가상계좌 번호는 여기에 저장하는 칸이 없었을 텐데 가상계좌 은행과 임금주명을 정하고 저장을 하면 이건 자동 생성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기관에만 이 번호를 쓰는 거. 그래서 가상계좌 번호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 담당자명과 휴대폰은 가상계좌에는 사실 의미는 없는 건데 저희가 이게 필요에 그쪽에 제공하는 쪽에서 원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거는 변경이 안 돼요. 다른 거는 변경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센터장님이나 센터장님 휴대번호 담당자를 입력했을 때는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수정이 안 되다 보니까 바뀌는 경우 저희 이제 DB 쪽을 수정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일이 지연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담당자와 휴대폰 가상계좌 쪽 이쪽은 바뀌지 않는 센터장님 담당 이름과 그다음에 센터장님 휴대폰을 적어 놓으시면 그다음에 뭐 담당자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건 바뀌지 않을 테니까 수정할 일이 없을 것 같고 다른 사항들 오른쪽에 세금계산서란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금계산서란과 이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매달 10일 날 이 이메일 주소로 세금계산서가 발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관리. 이거는 이 계좌 지금 로그인한 저는 지금 저희 테스트 기관인 송파 맞춤 돌봄 기관이라는 이 기관의 기관 코드로 로그인을 한 상태고 선생님들은 기관 코드로 로그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기 복지 선생님 개인 코드로 로그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하여튼 그 로그인한 비밀번호를 바꾸는 거예요. 비밀번호 여기서 현재 비밀번호와 새 비밀번호 입력하고 한번 컨펌하시고 변경하시면 비밀번호가 바뀌세요. 그러니까 혹시 그 기관 코드를 주로 많이 쓰시는 기관은 뭐 복지사님들이 퇴사를 하거나 그럴 때 한 번씩 바꿔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다른 쪽에서도 기관 코드를 로그인하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퇴사를 하시거나 그럴 때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직원 관리 초기 상담 리스트. 이거는 많이 과정 상담 리스트와 초기 상담 리스트 이 두 개는 많이 쓰이는 거는 아닌데 이게 직원들이 이제 입력하기 전에 뭐 상담하는 거 이력을 남기고 싶을 때 여기서 이제 등록 버튼 누르셔서 입력하시고 저장하셔서 관리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과정 상담 리스트는 뭐 그동안 이제 입사한 이후 과정에서 뭐 고충 상담을 하거나 그런 경우 과정 상담 리스트에서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입력하는 버튼이 없죠. 수정하고 출력 있는데 그건 이따 직원조회에서 여기에서 입력하는 거는 과정 상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입력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 과정 상담 리스트는 수정이나 조회나 출력만 이루어지는 그런 메뉴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 등록. 직원 등록은 뭐 선생님들 가장 가끔씩 자주 쓰니까 이거 뭐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항목 주민번호나 뭐 전화번호 넣으시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거 주소 넣으시고 그다음에 정규직이냐 뭐 휴직이다 그다음에 입사일자 넣어주시고 이런 거에서 저장하면 만약에 꼭 필요한 항목인데 뭐 넣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럼 저장을 눌렀을 때 뭐를 입력하십시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 넣으시고 한번 저장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뭔가 이제 넣으라고 나오니까 그때 또 추가로 넣으시면 되고 여기선 기본적인 거 다 넣으시고 이제 전담 사회복지사 매칭까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직원 조회에서도 한번 나오니까 직원 조회 항목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직원 조회로 넘어갈게요. 이게 직원 조회에서 예를 들어 이름을 찍고 들어가면 이게 직원 등록 화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미 이제 입력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비밀번호가 보이는데 선생님 기관에서는 요거는 안 보일 거예요. 저희는 지금 테스트 기관으로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들어온 건데요. 이 비밀번호는 보이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입사일자하고 근무 시작일이 있지만 중요한 건 입사일자예요. 모든 게 입사일자 위주로 서비스도 입사일자 위주로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입사일자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담사회복지사가 여기 이제 이건 이력 관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별로 지금 5개가 있는데 또 이제 뭐 사회복지 선생님이 바뀌었다. 그러면 다른 메뉴에서 바꿀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도 또 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오나리 선생님으로 바뀌었는데 그거는 2023년 1월 1일부터 바뀌었다라고 해서 적용을 누르면 지금 최근이 이승기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2020년부터 담당했는데 이게 9999-1231이 이 날짜 이전 일자로 바로 바뀔 거예요. 적용 눌러볼게요. 여기 누르면 이승기 선생님은 이 날짜 바로 직전 일인 2022년 12월 31일로 바뀌었고 오나리 선생님이 2023년 1월 1일부터 담당하는 거로 그렇게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 이력은 여기에서 관리를 하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이 직무는 이제 부서와 직위는 아까 직위관리, 부서관리 여기서 입력을 한다고 했는데 이 직무는 저희가 정한 거예요. 이 중에서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고르냐에 따라서 생활지원사일 때는 이 PC 화면, 이 화면이 로그인 되지 않아요. 직무가 생활지원사일 때는 앱에서 로그인해서 서비스하는 앱만 로그인이 되고 그다음에 전담사회복지사나 내근지원사, 이 행정일 보시는 생활지원사 선생님 있잖아요. 내근지원사. 이런 분들은 복지사 선생님이나 내근지원사는 그 선생님들이 지원 선생님들이 쓴 앱 그 화면이 나오기보다는 이 PC에서 로그인하는 그 로그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무가 뭐냐에 따라서 PC 이 화면을 로그인할 수 있는지 앱 화면을 로그인할 수 있는지 그게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직무는 저희가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 코모박스에 뭐 느려주고 줄여주고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로그인하는 아이디가 이 사용자 아이디 요거로 이제 로그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담사회복지 선생님은 요거로 PC를 로그인하면 되고 지원 선생님은 이거로 핸드폰 앱 저희 설치해서 앱에서 로그인하는 거 거기서 로그인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건데 간혹 이 사용자 아이디보다는 이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 비밀번호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원 선생님들이 이제 복지 선생님한테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비밀번호를 고치시고 잃어버리셨거나 매일 비밀번호를 로그인하지 않고 이렇게 맞춤광장 사용 패턴이 뒤로 로그아웃 버튼 안 누르시고 쓰다 보니까 비밀번호를 오랜만에 누르시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밀번호 잃어버렸다는 말씀이 많으신데 그럴 때는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버튼은 없고 사용자 아이디 삭제 버튼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그럴 때 이 사용자 아이디 있잖아요. 이건 짧으니까 뭐 기억해도 되지만 보통 이제 선생님들은 길게 주실 거예요. 이 사용자 아이디를 패턴대로 뭐 예를 들어 송파기관이면 SONGPA-001, 002 뭐 이런 식으로 시퀀스하게 부여하는데 길다 보니까 외우기 어렵잖아요. 이 사용자 아이디를 잠깐 컨트롤 C로 다른 데다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사용자 아이디 삭제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비번이 잘못됐다고 연락이 왔을 때의 조치 방법이에요. 사용자 아이디 삭제 버튼을 누르면 정말로 삭제하시겠습니까? 나와요. 그럼 확인 누르면 깨끗해졌어요. 아이디나 비밀번호나. 그럼 아까 컨트롤 C로 붙여놨던 거 다시 붙여주시고 그대로 쓸 거니까 사용자 아이디는 안 바뀔 거니까 그리고 비밀번호는 쉬운 걸로 그냥 1111 또는 선생님이 뭐 알려주시기 편한 걸로 하고 저장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용자 아이디는 같고 비밀번호를 변경한 셈이 된 거예요. 1111이라고 초기 세팅을 해줬으니 지원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1111로 들어가셔라. 그렇게 안내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원 선생님이 자기 핸드폰에서 비밀번호 변경도 가능하니까 이거 쉬운 거로 최대한 쉬운 거로 알려주시고 선생님이 변경해서 잘 관리하셔서 쓰시라라고 안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변경은 사용자 아이디 삭제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 사용자 아이디는 그대로 써야 되니까 카피해서 잠깐 다른 데 붙여놨다가 그대로 넣어주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용 정보는 정규직이냐 재직이냐 휴직이냐 퇴사. 이제 퇴사 처리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퇴사 처리를 하면 예를 들어 2022년 12월 31일 회사 처리를 했어요. 저장.
근데 이런 경우 다시 재입사하는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지금 퇴사가 된 상태니까 직원조회에서 이수근 입력을 하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지금 고용 상태가 재직으로 돼 있으니까. 퇴사로 넣으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 이분이 2023년 1월 1일 날 다시 들어왔어요. 그럴 때는 이분을 직원 조회에서 뭐 신규 직원 등록을 하면 안 돼요. 직원은 하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의 아이디, 하나의 그 건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수근을 찾으셔서 이제 고용 상태 전체로 놓고 찾으면 보이겠죠. 기존에 퇴사한 사람을 끌어내서 재입사 버튼을 누른 다음에 입사 일자를 2023년 0101 그리고 적용.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다 되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 작은 박스가 나온 상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전담사회복지사도 누르면 작은 박스가 나오는데 거기서 박스가 나온 상태는 이미 여기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다는 거는 이 박스를 닫으면 다 처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장 버튼 누르지 마세요. 그냥 밖으로 나오셔서 이수근 한번 들여다보면 2023년 1월 1일로 바뀌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이력 관리가 되어 있죠. 이때부터 이때 입사해서 이때 퇴사하고 그다음에 다시 2023년 1월 1일에 재직했다. 근데 저 처리가 잘못되면 재직이 두 번 나오면서 퇴사 일자가 없이 재직이 두 번 나오면서 뭐 다른 단체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에 똑같은 이름이 두 번 떠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이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력 처리를 잘 하셔야 나중에 그 계획진행 실적에서 서비스 넣을 때 이름이 한 번씩 뜨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전담사회복지사, 이수근의 전담사회복지사는 생활지원사일 때만 가능한데 지금 제가 아까 테스트하느라고 사회복지사로 바뀌어서 안 나오는 거고 생활지원사로 바꾸고 전담사회복지사는 오나리로 아까 세팅된 게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그 생활지원사일 때만 전담사회복지사를 찾기가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급여 관리를 하시는 기관들이라면 이제 급여 공통 항목까지 넣어 주셔야 되겠죠. 국민연금 뭐 가입이다. 뭐 2023년 1일부터 적용이다. 그러면 이제 급여 관리를 할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게 자동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 박스가 떠서 여기서 적용한 거기 때문에 이건 이미 적용이 된 거예요. 저장 버튼 따로 안 눌러도 되세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기준 소득 열액은 국민연금은 저희 급여와 별개로 어떤 기본 소득 월액이 있어서 그거 위주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급여로 움직인 거면 이걸 안 넣어도 되지만 어쨌든 뭐 보고된 금액이 다르다면 여기다 뭐 따로 04470 이렇게 넣어서 적용을 하면 국민연금은 이 금액 위주로 2023년 1월부터 계산이 되세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거는 여기서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 등록과 수정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사대보험 가입 내용 그냥 알려주는 거고 여기서 뭐 수정해도 되지만 아까 직원 조회에서 이미 여기 사대보험 급여 공통 항목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딱히 이 화면은 많이 쓰이는 화면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권한관리. 권한관리는 보통 이 PC 화면을 로그인할 때 그 각자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주로 로그인할 텐데 각자 로그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는 것을 저희는 추천을 드려요. 기관 코드로 로그인을 하면 나중에 뭐 이 좀 데이터가 뭐 흐트러졌거나 그럴 때 꼭 이렇게 판단해야 될 일이 생길 때 데이터가 뭐 갑자기 삭제됐거나 뭐 없었던 게 생겼거나 그럴 때 어떤 계정에서 몇 시에 삭제됐다는 게 이력으로 남는데 근데 기관 코드를 모든 분들이 사회복지사 모든 분들이 기관 코드를 쓰시면 그거를 밝혀낸들 기관 코드가 로그인해서 한 거 이렇게 나오면은 딱히 뭐 이렇게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코드로 권한관리에서 이 메뉴별로 권한을 주면 선생님들이 자기가 체크된 이 메뉴에 들어갈 수 있게 권한이 주어지는 이 화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사년 선생님이 만약에 새로 오셨다. 그러면 그 선생님을 찍고 그러면 이 권한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될 거거든요. 이런 깨끗한 상태가. 그러면 새로 오신 선생님 이름을 찍고 기관 관리 하실 거니까 대상자 관리 하실 거니까 다 이렇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 개인 아이디로 아까 사용자 직원 조회에서 사용자 아이디 있죠? 그 로그인 아이디로 들어가면 이 화면들이 다 보여요. 근데 일부 이렇게 이제 빼고 권한을 주면 안 보이겠죠. 그래서 간혹 신입 선생님이 왔는데 나는 커뮤니티 메뉴밖에 안 보여요. 권한을 안 줘도 커뮤니티는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메뉴밖에 안 보여요. 그렇다면 다른 선생님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기관 코드로 로그인 하셔서 권한 관리 누르시고 그 선생님 이름 찍으시고 권한을 부여해 주세요. 그리고 간혹 그렇게 많은 일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가끔 이렇게 메뉴를 하나 뭐 요청에 의해서 메뉴를 하나씩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그게 이렇게 빠져 있겠죠. 대상자 이력 현황도 작년인가 추가된 화면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들어가셔서 뭐 메뉴가 생긴다면 이제 물론 공지는 하겠지만 그럴 때 이렇게 체크를 추가로 해주는 그런 용도로도 권한 관리가 쓰이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연결 조회 및 설정. 이거는 이제 지원사와 복지사를 연결하는 화면이에요. 근데 아까 직원 조회에서 이수근 여기서도 찾아서 연결을 할 수 있었잖아요. 지원사를 선택을 해야겠죠. 아무나 지원사를 선택하면 여기서 이제 사회복지사를 뭐 이수근 해가지고 여기서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걸 이제 한꺼번에 복지 선생님이 퇴사하시고 다시 오시면 그 지원사 16분 정도를 하나하나 들어가서 하기가 좀 번거롭겠죠. 그럴 때는 새로 복지 선생님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오나리 선생님이 그만두시고 이분들이 뭐 다른 새로운 선생님으로 갔다. 김구름 선생님한테 가야 된다. 그럼 여기서 변경 누르고 김구름 찾으셔서 날짜 주시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0일부터 적용, 아이고, 2023-0110 하고 적용을 누르면 오늘 선생님은 1월 9일까지고 김구론 선생님 1월 10일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서 한 명 빠져서 김길습으로 가셨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여기서 이제 또 한꺼번에 이렇게 하나씩 밑에서 옮겨주는 게 보기에 오나리 선생님 밑에 누구 있는지 눈에 한눈에 보이니까 변경이 편하겠죠. 그래서 복 선생님이 새로 오시거나 아니면 대대적으로 뭐 내부적으로 인원 변동이 있거나 그럴 때는 직원 연결 조회 및 설정 이 화면에서 이용하셔서 변경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이 기초관리 이거는 이제 기초관리 요 메뉴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기초관리 초기 세팅 이거는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기관을 만들었을 때 그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 처음에 하고는 그 이후로는 쓰실 일은 없을 거예요. 기초 자료 초기 세팅은 처음에 해주시면 서비스 관리, 이 자원 관리 서비스 연결 여기에 우리 자원명이 한 줄 나오면서 연결 개수가 서비스 한 70여 개 되는 서비스 연결 개수가 표시가 되고 한 줄이 뜨게 되는 거예요. 기초 자료 초기 세팅을 하시면. 근데 이미 이제 지금 진행되신 기관들은 이미 진행했기 때문에 초기 세팅은 앞으로 하실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실 일은 이 서비스 관리 여기서 그동안 이제 안 쓰던 서비스나 새롭게 신설된 서비스가 있으면 그 저희 독고종에서 1년에 한 번씩 지침이 내려오는데 그걸 보고 저희가 추가되거나 삭제된 거 있으면 반영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제 서비스 관리 들어오셔서 등록 및 변경 버튼 누르셔서 체크가 우리가 쓰지 않는데 새롭게 써야 된다. 그런 걸 체크를 하셔서 추가로 체크하시고 저장한 다음에 이제 이 체크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체크를 했을 때 이 자원관리 및 서비스 연결해서 연결해 주는 것까지 해주셔야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요. 자원관리 및 서비스 연결은 보통 우리 기관 저희는 이제 송파 맞춤 수행기관이 이제 우리 기관인데 여기 지금 가장 많은 연결 개수가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기관이 되겠죠. 여기 수정 버튼 누르셔서 아까 추가한 서비스가 여기 서비스 추가 버튼 누르고 검색 버튼 누르면 여기 떠 있을 거예요. 지금 저희는 지금 모든 서비스를 다 연결해 놨기 때문에 새롭게 안 뜨는데 체크를 추가로 했다면 여기에 뜰 거거든요. 그럼 이걸 선택을 하시고 날짜를 뭐 오늘 날짜부터 99991231 그렇게 주시면 이제 우리 기관에서도 그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뭐 자원 연계건이 있어서 어느 뭐 기관에서 뭐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을 지원하겠다라고 한 신규 자원이 생겼을 때는 여기서 이제 자원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원 신규 등록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2023년 01월 01일부터 할 거고, 거래처명은 파리바게트다. 그리고 이 아래 뭐 사업자번호 대표장명 이거는 뭐 넣으셔도 되지만 옵션 사항이니까 크게 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뭐 기업이고 후원자다. 그리고 일단 저장. 그러면 신규 자원을 등록하시겠습니까? 확인. 그러면 자원이 등록된 거예요. 그럼 파리바게트란 자원이 생겼는데 여긴 지금 0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지금 매달려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오른쪽 끝에 수정 버튼을 눌러서 서비스 추가 버튼을 누르고 검색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파리바게트에서 제공하는 거는 식료품 지원이다. 그럼 이 식료품 지원 선택하고 날짜 2023년 0101부터 9999-1231까지 언제까지 제공할지 모르니까 항상 끝은 9999-1231로 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뭐 요번 주까지 할 거다라고 해서 2023년 뭐 1월 10일로 해놓고 다음에 또 아무 생각 없이 쓰려고 하다 보면 이게 써지지가 않는다라고 연락이 오시거든요. 그럴 때는 요 기간 설정이 만료일이 만료가 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9999-1231로 두시는 걸로 하시고요. 적용을 하시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파리바게트 식료품 지원이라는 서비스를 고르면 이제 파리바게트가 안 나왔는데 콤보박스에 파리바게트까지 표현이 될 거예요. 그걸 확인을 한번 해보려면 예를 들어 이제 선생님들이 여기서 만드실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제공 서비스를 식료품 지원을 고르면 이 콤보박스에 가락 공판자, 이 파리바게트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그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까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시간 주고 이제 추가를 하시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관리에 자원관리 및 서비스 연결. 그래서 자원 만드는 거, 또 신규 서비스 매칭시키는 것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직원 엑셀 일괄 등록, 이거는 이제 신규 기관이 주로 쓰실 텐데 아니면 기존 기관도 뭐 대량으로 직원이 입사할 때 직원 등록에서 뭐 해도 되지만 그걸 엑셀로 한번 등록을 해보겠다 라고 하면 신규 엑셀 일괄 등록에서 샘플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샘플을 보시면 지금 양식은 간단해요. A열부터 I열까지. 근데 요거에서 맞춰서 이제 신규 지원사 이름과 그다음에 주민번호 요런 양식대로 그다음에 주소 적으시고 주소도 그 주민번호로 우편번호로 나오는 주소는 이쪽에 적고 우편번호 미만 뒤쪽 주소는 여기에 적으시고 전화번호 적으시고 입사일과 근무 시작일 적으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딱 여기에 저장된 여기 지정된 요 이름 중에 하나로 적으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그 아까 생활지원사 직무 극한에 세팅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생활지원사가 되겠죠. 생활지원사. 그래서 요거 적으셔서 뭐 10분이다. 그러면 10줄 적고 저장해 놓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찾아보기로 아까 저장한 거 이제 찾아오셔서 이제 업로드 버튼 누르면 이 10줄이 여기 보여요. 지금 업로드할 대상이 10줄이 쭉 보이고 이제 이상이 없다. 내용이 잘 보인다. 그럼 등록 버튼 누르면 그때야 비로소 이제 등록 버튼 누르면 직원이 등록이 DB에 되면서 직원 조회에서도 그때 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 엑셀 일강 등록까지 이 기관 관리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